140년 전 한 왕국의 수도에서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쎄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요즘 한미일 군사동맹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반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군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140년 전 과거를 딱 짚어냅니다. 혹시 역사 속에 그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이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지금부터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1882년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본 자료가 그려내는 당시 조선의 모습은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아주 위태로운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가장 중심에서는요, 두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은 왕의 아버지이자 한때 모든 걸 가졌지만 지금은 밀려난 구권력, 흥선대원군,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신권력, 바로 민씨 일가였죠. 당시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슬라이드에 나온 일화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핵심 요직, 전라도 관찰사 자리를요, 명성황후가 한 사람한테 돈 받고 팔고 고종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자리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된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국정 운영이 그냥 마비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잊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그 중에서도 구식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은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무려 13개월. 1년 하고도 한 달을 그냥 버텼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원본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왕세자의 엄청나게 호화로운 결혼식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거대한 왕실잔치에 나라의 모든 예선을 다 끌어다 쓰느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의 생계는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파티 비용 대려고 학교 급식비를 훔친 격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시 권력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13개월 만에 딱 한 달치 월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폭발시켰죠. 군인들이 쌀자루를 풀어보니까요, 그 안에 쌀보다 모래랑 겨가 더 많았던 겁니다. 이건 짐승 사료보다도 못한 거였어요. 이건 그냥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놓고 하는 모욕이었죠. 결국 군인들의 인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마침내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활활 타오릅니다. 1882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성난 군인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모군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있었어요. 당시 조선에는 사실상 군대가 2개였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13개월째 굶고 있는 구식군대, 다른 한쪽은 일본 교관 밑에서 최신 훈련을 받으면서 월급까지 두둑하게 선불로 받는 엘리트 부대, 바로 별기군이었죠. 이런 극단적인 차별 대우가 구식 군인들의 분노를 더 키웠던 겁니다. 원본 자료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훈련을 할 때 글쎄 구식 군인들을 인간 표적으로 세워놓고 빈 총을 겨누면서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차별을 넘어서 그냥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거잖아요. 같은 나라 군인에게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독이었죠. 결국 폭발한 군인들의 분노는 아주 정확한 목표를 향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을 굶주리게 만든 민씨 정권과 썩어빠진 관리들. 둘째, 자신들을 모욕했던 신식군대 별기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배후라고 생각했던 일본인들과 그 군사 고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한반도 밖으로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나라, 일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본 자료는 일본이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들만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의 전략은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첫 수는 돈이었어요. 왕실 결혼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조선에 슬쩍 차관을 제안해서 채권국,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둘째 수는 군대였죠. 이 돈을 빌미로 군사 고문을 파견해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원본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은 전부 조선의 주권을 서서히 갉아먹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뭐였을까요? 원본 자료는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계획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미 1887년에 구상됐던 이 계획은 겉으로는 철도를 놓는 거였지만 그 속내는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모군란은 그 야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 하나의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 일본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바다 건너 미국의 거물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JP 모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당시 세계 경제를 주력 펴락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조선의 한양에서 벌어진 군인들의 봉기가 저 멀리 뉴욕의 금융가에서 움직이는 거대 자본과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이 만나는 역사의 교차점이었다는 사실이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40년 전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본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부가 썩고 분열되면 외부 세력에게는 그게 바로 침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 둘째,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외세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주권은 서서히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자루에 섞여있던 모래와 곁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불의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140년 전의 이모군란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